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래서 그런데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도식을 적용해서 정보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 자,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인데 뭐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할 때는 피험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실험의 목적을 완전히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끝나고 예. 나서 가르쳐 주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차를 시음하는 그런 마셔보는 기회다. 거예요? 예. 마셔보고 이 중에 어떤 차가 제일 좋은지 좀 선택을 단순한 해달라.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차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 보이차, 뭐 녹차. 근데 그 중에 차 하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준차야. 준차. 준차. 새로운 차죠. 한 번도 예, 못 들어본. 예. 뭐.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떤 차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준차가 좋다 그럴 확률이 이름에 준자가 들어간 사람인 경우 훨씬 더 높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왜 그 차가 좋은 것 같냐. 그랬더니 향이 깊은 것 같다라든지 뒷맛이 좋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그런 이름을 인위적으로 안 붙이고 1, 2, 3, 4, 5로 했더니 어떤 차가 좋다 나쁘다 그럴 확률이 다 똑같았어요. 다시 말해서 피험자들 모르게 그 피험자들 이름이 살짝 들어가게 한 차를 중심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했더니 자기 이름 들어간 차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 때문인데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호가 생긴 거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의식적으로 물어보면 내 이름 들어가서 그냥 좋은 것 같아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꾸며낸 거죠. 근데 꾸며냈다는 사실조차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예. 더 확대를 하면 사실은 사모님하고 제가 그것도 잘 모르는데 사모님하고 결혼을 왜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으면 예. 굉장히 장황한 이유들이 있죠. 나한테 질문한 줄 알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 사실 질문한 거 맞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까봐 지금 제가 그냥 저도 좀 당황해가지고 네. 빨리 말문을 돌려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최악의 답이 뭔지 압니까? 뭔데요? 아직도 저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무의식을 다 들여다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성격이 나랑 비슷해서, 나랑 반대여서, 뭐 꼼꼼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를 자기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살짝 그런 그러니까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살면서 닮아갔을 수도 있고 뭐 서로 어쩔 수 없으니까 예. 닮은 걸 좋아한다라고 찾아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결혼할 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고 결혼하지 않지 않나요? 하고 나서 이유를 그렇죠. 찾는 거야. 하고 나서 이유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맞을 거라는 거를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또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은 조금 더 간단한 실험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이거 제이온스라는 심리학자가 한문 글자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한테 뭐 요새는 한글이 유행해갖고 외국인들이 한글 티셔츠도 입고 뭐 그러대요. 네. 근데 이것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 한자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미를 다 아니까 네. 선, 다, 복 이런 글자는 이제 좋은 글자지.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떤 글자 좋은지 모르니까 그렇죠. 선택하라 그러면 악자를 왠지 모르지만 악자에는 좀 악자 좋은 것 같아. 느낌이. 너 문신 어느 글자로 할래? 그러면 악자 여기 새겨주세요. 무슨 뜻이 모를 때는 모를 때는 그치.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악자는 2번 보여줬죠. 예. 그러니까 여러 번 보여줬더니 여러 번 보여준 글자를 좋다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지더래요. 아 정말 그냥 딱 그 이유로. 네, 그래서 익숙하니까. 선호에는 이유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좋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 악자라 이 한자에 특별한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 번만 노출해도 그냥 왠지 예뻐 보여. 왠지 좋아 보여, 왠지 편안해 보여. 뭐 이런 실험. 심지어는 더 복잡한 상황. 자, 이거는 네. 이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경 행동학 뭐 이런 데서 네. 많이 쓰는 도덕적 의사결정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딴 건 몰라도 도덕적 의사결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리지 않나?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걸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기차가 트롤리가 이제 기차인 거죠. 기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대로 냅두면 예. 직선으로 달려서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네. 다섯 명을 치어요. 음흠. 5명 죽는 거죠. 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우선은 만약에 여기 가운데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요 차단기를 바꾸면은 기차가 이쪽으로 가서 한 명을 치게 된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차단기를 바꾸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 이게 좀 이게 공부하다. 이거 진짜 어떻게 딜레마죠. 맞다. 뭐. 근데 원래 내버려두면 5명 치러 죽어. 가는 열차였다는 죽는 거죠. 건데. 네, 네. 근데 저 사람이 저기서의 어떻게 해야 문제는 되겠어요? 한 명이 죽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온 건데 내가 이걸 바꿀 돌려서 저 사람을 죽였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재밌다. 저 사람이 재밌다, 재밌다. 저 사람한테 하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물을 때랑 이 프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을 때랑 대답이 살짝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저는 질문을 그래요? 바꿔서 네. 5명과 1명의 위치를 바꿔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가면 1명. 한 명 바꾸면 5명. 근데 그걸 바꿀 사람은 없겠다. 아, 그치? 그럼 안 바꾸지.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바꿀래 그러면 잘 못 바꿀 것 같고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면 바꿔야지. 바꿔야지 자식아. 산수도 못하니. 그럴 그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 중에는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내가 꼭 해야 된다면 네. 근데 요거를 완벽하게 그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살짝 상황을 바꿔서 지금 저 차단기가 아니고 저 위에 다리가 있어요. 네. 굴다리가. 그리고 굴다리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 예. 예. 그리고 굴다리 내 바로 옆에 뚱뚱한 사람이 하나 있어.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확 밀면 밀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니까 아. 그 사람이 떨어지면서 기차를 막아. 기차를 막을 수 있어.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밀었다가 안 떨어지면 저를 가만히 안 둘 텐데요.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고. 그럴 가능성 배제하고.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안 한다는 대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안 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생각해보- 뭐냐? 차이가 뭐죠? 미는 거와 저를 바꾼 거와 사람 다르구나. 네. 난 그런 생각까지 한다면 똑같은 걸 텐데 밀 텐데. 미는 게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드는 좀 거지. 끔찍한 상황이죠. 내가 한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다른 거는 조금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 사람을 구하는 거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살인을 하는 거니까 네.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죄책감이 죄책감이라든지. 더 강해지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일 그 기본적인 대답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불편한 감정이 얼마만큼 드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요인은 네. 이유가 뭐가 됐든 그래서 불편한 제가 저기 감정. 이제 창자의 반응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뱃속에서 엄청나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 겉가 겉 필링인 거죠. 겉 필링.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예. 어떤 재판을 내서 이 사람이 판결을 받는다. 뭐 다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혹은 뭐 어찌 됐든 할 때도 훨씬 더 후자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럼 그런 어떤 법제도나 우리가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기본도 사실은 우리가 야. 무의식적인 정서 반응, 거부 반응 이런 거에 기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그 무의식적 그럼. 과정들이 우리의 그렇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결정을 하고 군대에서 있죠. 총살 시킬 때 한 사람 세워놓고 총살을 하는 군인을 서너 명 이렇게 같이 쏜다는 거잖아요. 누가 쐈는지 했는지 모르게. 내가 누가 죽이는지 모르게. 그렇지.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약간 다른 얘기는 요거는 여기 이 그 3프로 TV 나오면서 저도 이 그 여의도 증권과 관심을 갖게 돼서 두 분한테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이거 에른스트 페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위스의 경제학자가 한 실험인데 네. 이 인베스트먼트 뱅커가 우리말로 뭐죠? 그러니까 이 투자 전문가 네.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돈 해갖고 네. 불려주고 인베스트먼트 뱅커를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좀 실험비가 좀 많으셨는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실험을 했어요.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사실 사례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 집에 가서
동전을 10번을 던져라. 예. 10번. 10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불, 뒷면이 나오면 꽝. 그렇게 해서 10번을 던진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줘.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말에 집에 있을 때 그 실험을 하고 월요일 날 돈을 줄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나 앞면 몇 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럼 많이 나왔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알아낼 방법은 없고 최대한 부르는데 너무 편하지 않게 최대한 음미하는데 너무 편하지는 말게 하자. 잔인한 실험이다. 잔인한 실험이죠. 자, 왼쪽이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제 예. 파란색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왔을지. 예. 근데 완전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당연히 이거 딱 정규- 가운데 정규 100불이고 분포, 정규 분포로 그렇지. 그리겠죠. 정규 분포가 되죠. 왜냐면은 10번 하면 이제 5번 앞면, 네. 5번 뒷면인데 예. 연속으로 나올 확률도 있고 하니까 아하. 딱 이렇게 예쁜 정규 분포가 나오고 생각보다 스위스 뱅커들 정직해서 거의 비슷하게 빨간색이 집에서 했을 때야.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평균 받아간 돈이 100불에서 살짝 넘는 정도. 예. 근데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하자면 그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집에서 집에 가서 할 때 네가 아직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커라는 사람들의 직업을 저도 잘은 모르는데 예. 뭔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최대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오른쪽에처럼 나온 거예요. 받아가는 게 더 많게 심지어 그 나왔더라. 중에 200불 다 앞면 나와서 200불 받아간 사람이 한 이렇게 10명이나 증가를 했고 그 생각만 한 것만 바꿔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직장 이분들한테 다른 지시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다음에 직장에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 순간에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동이 변화된 거죠. 이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나는 지금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뱅커로서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무의식적인 과정들이 우리 행동을 그렇게 변화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데 네. 이거는 이제 재판. 네. 일종의 이제 모의 재판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형량을 구형할 때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장난삼아 방구 냄새 나는 스프레이를 팔아요. 아마존에서 이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 뿌리면 이제 약간 방구 냄새 비슷하게 돼서 예. 웃으면서 놀자고 할 때 방구 냄새를 말하자면 그 피의자 뒤에서 살짝 뿌려서 마치 피의자가 방구를 끼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했더니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의 재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하는 법 시스템도 어쨌든 인간이 결정을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냄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무의식의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무섭네. 우리는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라는 믿음이 무서운 거네요, 되게. 그렇죠. 생각보다는 감정적인 의사결정들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아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그런 무의식적인 과정이 심지어는 정치적인 견해에도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는 있을 텐데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 오히려 미국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민자 정책을 가지고 보수와 민주가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보수와 민주의 차이가 이게 한 10년 전에 나온 연구인데
뇌의 차이가 있다. 그것도 편도체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었어요. 예. 보수의 편도체가 크겠어요? 진보의 편도체가 크겠습니까? 진보가 뭔가 보수의 편도체가 크겠죠. 무서움을 많이 느끼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게 보수라면 예, 뭐 예.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적어도 이제 보수는 좀 안정 예. 추구하는 경우라 훨씬 더 편도체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도 마음을 안정시켜 주면은 진보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도 상황을 약간 공포스럽고 불안하게 만들면 조금 보수적인 쪽으로 행동할 돌아서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도 유사한 연구인데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예. 보수는 상당히 좀 그 이민자를 말하자면 싫어해요. 두려워하고 예, 싫어하는 예.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는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쪽으로 예. 의사결정을 하는데 플루 백신 그러니까 그 독감 주사 예. 독감 주사를 맞게 했더니 독감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훨씬 더 진보적으로 훨씬 더 그 안정된 그 마음의 상태. 난 이제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전혀 상관없는 종류의 안정감인데 아. 하나는 뭐 이민자하고 관련된 거, 하나는 내 몸에 무슨 바이러스하고 관련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서 상태에서는 훨씬 더 진보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간단하게 손만 깨끗이 씻게 해서 그 뭐 손에서 이런 병균 같은 거가 없어졌다.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조작만 가해도 보수 진보 사이에서 조금 더 진보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보수 진보를 결정하는데 당신 왜 보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이유들 중에 일부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와. 그 정치적 신념을 가진 분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네, 뭐 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무의식적인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예. 어떤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느냐. 네. 결국은 요게 뭐 결론이네. 우리가 무의식적인 과정에 좀 휘둘리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결국은 외모죠. 우리는 매우 감정적이라는 얘기지. 외모. 매우 외모. 합리적이지 않다는. 외모 맞아요. 자,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저 둘 중에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말하자면 올바른 사람 같으세요? 예. 혹은 바람직한 사람 같으세요? 오른쪽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감안하면 왼쪽이 왼쪽이 정답인가 본데. 해야지. 물론 딱 그렇습니다. 보기엔 역시 두 분은 왼쪽이 약간 한수 위시라서 느낌이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펜실베니아 주의 부지사인가 하다가 상원의원인가 된 그래서 이 사람이 팔에 문신을 새겼는데 이 문신이 자기가 일하던 그 지역의 우편번호예요. 아. 얼마나 그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면 나는 여기 완전히 뼈를 묻을 거야. 된 순간에 우편번호 딱 새긴 거야. 난 이 지역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아마 상원의원인가 그 주 뭐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오른쪽은 그 찰스 위트만이라고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이에요. 총기살인범. 사람을 뭐 굉장히 많이 죽이고 세상에. 자기도 이제 뭐 총으로 살해. 자, 우리가 뭐 이런 외모에 의해서 그 판단을 사람에 대한 판단, 사회적 상황.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되게 잘한다. 예. 난 사람 볼 줄 알아. 이런 저것도 사람들도 아니다. 생각보다 외모에 의해서 근데 그렇지. 이제 근데 또 뭐 외모 딱 잠깐 보고 그러진 않죠. 그러면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또 우리가 보죠.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어. 이 다리 자세. 다리 자세라든지 뭐 말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 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이제 모의 실험 같은 걸 해서 했는데 하나는 인터뷰어들한테 15초를 줬어요. 15초 동안 그 사람하고 잠깐 얘기한 거 15초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예, 거지. 예. 저 누굽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예. 그런 경우랑 한 15분 내지 30분 긴 시간을 주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본 예. 경우랑 봤더니 나중에 결과가 똑같더래요.
15초나 30분이나 30분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한 그 15초 인상으로? 동안에 이미 마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미 다 결론 네. 내려놓고. 그런데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 과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인터뷰도 길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과도 내가 이렇게 이 한 사람에 건데?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으니까 내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착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착각하는 거를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실험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네. 이제 암묵적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암묵적이었나? 암묵적이라는 것이 무의식이라는 예. 뜻이거든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 암묵적 편견은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뭐 진보든 보수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당신 흑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예.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물어봐 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태도를 알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오니. 그래서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뭐 복잡한 걸 조금 간단히 얘기하면은 흑인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 버튼, 백인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 버튼. 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버튼만 누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흑인이 나오면 왼쪽 버튼, 백인이 나오면 오른쪽 버튼 예. 이렇게 눌렀어요. 그다음에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그 단어가 좋은 거면 왼쪽 버튼, 나쁜 거면 오른쪽 버튼. 그래서 뭐 그거 너무 쉽죠. 뭐 한 1, 2분이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흑인 얼굴 나오면 왼쪽. 왼쪽, 백인 얼굴 나오면 오른쪽. 오른쪽. 그다음에 좋은 뭔가 거. 좋은 단어, 뭐 돈 음. 이런 게 나오면은 뭐 왼쪽. 그다음에 뭐 나쁜 거, 뭐 범죄, 뭐 범죄 살인, 이런 게 나오면 살인, 살인, 뭐 이런 거, 총 이런 거 나오면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누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근데 합쳤을 때 흑인 얼굴하고 좋은 단어가 나오면 누르는 시간이 살짝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흑인은 살짝. 나쁜 거니까. 그 반응 시간. 저걸 어떻게 해? 그쵸. 근데 흑인하고 뭐 총기, 나쁜 단어가 나오면 그럼 나쁘다고. 누르는 시간이 그대로 빨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 실험 설계 잠깐 주저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리학에서는 유명한 패러다임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종 차별 그다음에 뭐 연령에 따른 차별, 남녀에 따른 차별,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 이런 걸 다 알아보는 이제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런 암묵적 연합 검사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수님, 편견이라는 건 이른바 우리가 그냥 깊은 생각 안 하고 직관적으로 그렇죠. 판단하는 그건데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인간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그러니까 편견도 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심리학자로서 가장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저스트 그렇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 네, 인간이. 그걸 바꾸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인 거고,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합의인 거고 그런 거. 그거는 약간 심리학의 영역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그래서 제가 그 언더스탠딩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뭔가 옳은 얘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 개인한테 물어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힘들더라도 편견 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거는 이제 심리학자의 일인 거죠. 그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네.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저런 그 차별과 편견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차별과 편견이라는 게 무의식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경험에서 배운 거다. 예를 들면 흑인들은 위험해, 나빠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편견은 그렇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대체로 나쁜 흑인들을 많이 접했고 흑인들은 나쁘다는
경험을 많이 접해서 생긴 결과물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라면 그게 맞는 생각 아닌가? 그렇죠. 이제 평균적인 도식일 네. 수 있죠. 예. 평균적인 도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제 개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조교를 했어요. 예. 근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전 무슨 조교를 했냐면 통계 조교를 했어요. 그 통계 조교는 이제 숫자 문제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암산을 좀 잘합니다. 아. 우리 어릴 때 예. 주판하고 다 했잖아. 예.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줄 때 애들한테 하나하나 안 하고 암산을 해갖고 이거 답 이건데? 약간 두 자리 곱셈 같은 거. 이러면 우와 막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걔들이 뭐냐 하면 Hey, you're Asian. Asians are smar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 게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에이시안 남자애들은 공부만 한다. 샌님이다. 니네는 뭐 농구도 못하고 잔머리 대왕. 심지어 싸움 같은 것도 잘 못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칭찬을 듣고 좋아하다 나중에 미국 문화를 좀 알게 되니까 그게 바로 편견이고 스테레오타입이다. 동양 애들은 공부만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면 항상 애들한테 야 한국에 이 갱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한국 사람 중에도 갱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싸움으로 세계 챔피언도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빠른 도식으로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예. 그거는 원시 시대 때 다른 인종을 만날 일이 별로 없을 때 굉장히 유용했겠죠. 네, 그렇겠죠. 무조건 내가 지금 이 A 부족인데 사냥하러 갔다 B 부족 만났어. B 부족 다 나쁜 놈이지 뭐 그 중에.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섞여 살 때 개인 대 개인으로 인터랙션을 할 때는 그 도식을 적용하면 친구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과연 그런 어떤 평균적이고 통계적인 수준에서 보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서 개별로. 보느냐 하는 걸 좀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례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편견은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되 그걸 노출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편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나 그게 편견인 건 맞아요?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적 통계적 경험으로 만들어낸 도출된 귀납적 결과일 텐데. 그게 바로 그걸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그렇게 보는 건 그게 바로 편견인 거예요. 그렇죠. 편견이라는 게 유용할 수는 있어요. 매우 제가- 유용하죠. 왜냐하면 딱 보면 요 집단에는 뭐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럼 안 맞아요. 대표님은 수박을 살 때 쫙 잘라보고 빨간 것과 있고 허연 게 있으면 맛있을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맛있을 그렇죠. 확률이 우리는 그동안 높다고 많이 경험해서 빨갛게 익은 거는 맛있다는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게 편견인가요? 수박같이 단순한 시스템하고 인간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비교하시는 거는 조금 네.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 네. 인간을 과연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편견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신중하고 다면적인 어떤 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편견은 합리적인 기능과 결과지만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은 그보다는 좀 더 존엄하기 때문이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제가 타인종 효과 잠깐 설명을 예, 해드리려고 예. 그러는데 예. 타인종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은 우리가 과단순화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인은 다 똑똑하잖아. 네. 그다음에 흑인들은 다 농구 잘하잖아. 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타인종 효과. 예.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인종끼리는 그 안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같은 인종끼리는 그만큼 서로 어울리고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예. 타인종하고는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순화된 스테레오타입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 노출을 증가시키기만 해도 이 타인종 효과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매일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언더스탠딩을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일수록 이 프로는 꼰대다 뭐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시더군요.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실 자주 보고 그러면 이 프로도 괜찮아. 네, 그럼요. 아, 그럼. 그럼요. 네. 아니, 뭐 처음 봐도 괜찮았어요. 네. 자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오늘 마지막 예. 섹션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뭐 하나의 우리가 그 덕을 보긴 했지만 하나의 그 굴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걸 이제 인정하되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통제를 하면서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런 방법으로 살아라 이런 게 예. 아니고 제가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통제에 관한 어떤 힌트를 예. 좀 드리고 그걸 넘어서서 약간 해킹 제가 이런 단어를 좀 만들어 봤는데 예. 이것도 대단한 건 아닙니다.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는 이제 통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네.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있다. 예,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많은 그 정보들을 과도하게 단순하게 처리하고 행동도 역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예, 존재다.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행동의 결과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분 자전거 탈 줄 아세요? 네. 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잖아요. 네. 왼쪽으로 넘어지면 몸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으로 가야죠. 아, 넘어지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야. 움직여야 균형이 잡히지 않나? 그렇죠. 네. 네. 틀렸습니다. 틀리게 대답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넘어지면 같은 방향으로 기울여야 돼요. 근데 지금 나가서 자전거 한번 타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요. 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서 잘 예. 알고 있지 못할 때가 아,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컴퓨터 다 이 타입 잘하시죠? 예. 기억자 옆에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근데 쳐보면 그 옆에 있는 거 그치. 알아서 다 쳐요. 그걸 왜 키보드. 어떻게 칠까? 집에 가서 예. 번호키 누를 때 가끔 번호키 잊어먹지 않으세요? 예. 근데 첫 번째만 생각하면 알아서 그 다음에 손이 저절로 가요. 손이 저절로 가죠. 저절로 가. 뭐 진짜 다 그런 신기해. 무의식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걸 굳이 의식적으로 뭐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무의식적 시스템이 알아서 하게 두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만약에 그걸 통제하고 싶으면 무의식적인 시스템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연습. 연습? 연습.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뭐냐면 이거 제가 그 요새 이제 화재 뭐 전기차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 국가안전청인가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화재가 울릴 때 주변 사람 그 행동 요령이에요. 예. 그죠? 우리가 이걸 주변 읽어보면 사람한테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불리면 불이 난지 확인하려 보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대피 방법을 결정합니다. 신속히 대피. 쫙 써져 있죠. 예. 이거 읽으면 너무 말되죠.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막상 불이 나면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불이 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편도체 하이제킹이 일어나서 완전 정신없죠 뭐. 무의식적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거죠. 대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손등으로 만지실 것 같으세요? 출입문을 손잡이를 그냥 만져서 뜨거우면 손을 띄고 그렇지. 그러네. 그다음에 더 어려운 건 이거예요.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무조건 연기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는 게 있는 그렇지. 그럼 만약에 그리고 뭐 신속히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거를 이제 그 국민들한테 배포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절대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안 됩니다. 아.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뜨거운데 반대편으로 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뛰느냐? 탈출구라고 써져 있는 쪽으로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비상구 사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면 글로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열려 있는 쪽으로 도망가는 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탈출 시스템이죠. 근데 그거가 안 통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화재 대피 연습을 하지 않고 화재 대피 연습을 하지 않고 이거를 아무리 외워도 그땐 생각도 안 날 거고 무의식적으로 된다.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아서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탈출구가 훨씬 더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건물에. 그다음에 뭐 비상구 사인 더 크게 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연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어느 쪽으로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생각하고 탑니까? 그냥 예. 올라타면 알아서 가지. 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종류의 행동들을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의지로 나의 그 의지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되면 많은 결심들을 하죠. 자, 나 올해는 진짜 운동할 거야. 체육관 가서 끊어요. 그때 그거 외에는 준비를 안 하죠. 그렇지.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근데 갑자기 생각해. 12월 31일부터 1일까지 24시간 안에 나의 의지가 강철같이 돼서 나의 모든 행동에 통제력을 갖게 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네.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습을, 환경을 만들고 만들자. 일어나는 연습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명종을 엄청나게 큰 걸 산다든지 습관 만드는 거. 습관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신발을 바로 침대 옆에다 둬요. 일어나자마자 신발 신고 나가게. 그러니까 일어나서도 우리가 보통은 약간 고민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에이 그러고 다시 눕잖아. 네, 네. 절대 누울 수 없게. 뭐 제일 좋기는 누우면은 침대 위에서 무슨 바늘이 나와갖고 찌른다든지 뭐 이런 게 제일 좋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습관을 바꾸는 거를 미리 의식을 동원해서 근데 교수님,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무의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뇌 전체에 있는 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 의식이야말로 사실은 그 인간과 동물이 진화 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한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현상이에요. 의식이 오히려? 의식이 오히려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인간은 의식의 이성의 동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도 의식이 마치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과대평가하는데 예. 사실은 의식이 없는 동물들이나 영화에 나오는 의식이 없는 좀비들도 잘 살잖아요. 우리가 좀비를 굉장히 없애버릴 적으로 묘사해서 그렇지 뭐 좀비들도 무의식적으로. 열심히 잘 살죠. 전체가 무의식이에요. 그건 사실상. 뇌 전체가 무의식이고 오히려 의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 왜냐하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전체 실체를 볼 필요가 없고 행동을 뭐가 만들어내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런 뇌 전체에 있는 회로들이 다 무의식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의식이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이 그걸 못 찾고 어딘가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조금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뇌 피질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예. 대뇌 피질 어디쯤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떤 한 장소에 신비하게 의식이 딱 있을까? 아니면 대뇌 피질 전체에 퍼져 있을까? 이거는 현대 뇌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어쨌든 무의식은 인간과 동물 행동의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의식이라고 하나로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오는 많은 행동들이 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회로들 아마도 대뇌 피질 아래에 있는 회로들에 의해서 예. 처리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습관, 행동, 뭐 그런 것들은 대체로는 무의식의 결과라는 거라면 그렇죠. 무의식을 훈련하거나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행동. 반복이죠. 반복 그다음에 환경을 바꾸는 거죠. 무의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들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니까. 환경을 바꾼다는 건 예를 들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렇죠. 이제 두 분은 아직 그런 연세는 아닌데 밤에 자꾸 깨가지고 잠이 안 오거나 뭐 그런 그럴 때 뭐 하냐면은 핸드폰을 보죠. 예. 일어나서 그 핸드폰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불면증이 지속되는 거고. 그래서 절대로 침실에서는 핸드폰을 못 보게끔 뭔가 환경을 바꿔야죠. 바꿔서.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 이전에 환경을 바꿔야 그 습관이
습관을 바꾸기가 좀 쉬워질 거 아니에요. 아, 환경을 바꾼다. 그런 거. 그래서 그거를 아는데도 조금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면증 걸린 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밤에 잠에서 깼다고 해가지고 자꾸 딴 거를 한다. 무조건 그 자리에 다시 누워서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핸드폰 무조건 치워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예.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다. 담배를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나도 모르게 담배 이렇게. 그러면 담배를 피고 싶게 만드는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예. 이제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면 담배고 술이고 다 필요 없겠지만 그거는 못 없앴다, 못 없애기 힘들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담배를 필 때 누구랑 같이 많이 펴요. 사람 만나지를 마.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죠. 담배 친구랑은 좀 끊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의식이라면 내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대체로는 무의식적으로 담배가 손에 가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계속 자고 있고 그렇죠. 그래 나도 정신 차리면 먹고 있더라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주변을 정리한다. 그렇죠. 그 의식의 힘을 좀 과대평가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성공하고 싶으면 당장 일어나서 책상 정리부터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 그래 같아요. 그런 거죠. 환경을 바꿔주는 거지. 사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론과 실제는 또 다르니까 그렇게 잘 알면 제가 왜 또 성공을 못 했겠습니까? 아유 교수님보다 어떻게 더 성공? 네. 아니. 아이, 자, 몇 개 네. 더 예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준비하신 거좀 이것도 논문이죠. 이것도 이제 봐야죠.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네. 페이스북에서 실험을 했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여기 그 정서 감염. 이게 다른 사람의 정서가 우리한테 감염이 돼요. 알고 봤더니. 아. 근데 그거를 실험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큰 스케일로 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이제 뉴스피드가 있죠. 예. 친구가 보는 뉴스 같은 거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를 약간 조작을 해서 한 집단한테는 조금 더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가게 뉴스들을. 하고 한 집단은 좀 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가게 했더니 야, 그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뉴스의 양, 그 사람이 찾아보는 뉴스도 긍정적인 부정적이냐? 쪽, 그죠?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더라. 변하더라.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잘 이용할 수도 있는데, 네. 교수님이다. 이 교수님 젊었을 때 사진 아닙니까? 그죠. 어. 한 15년 전쯤인데, 예. 자, 제가 서 있는 데가 이게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장소인데, 예. 캐나다에 있는 카필라노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예요. 이게 뭐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하여튼 계곡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막 흔들려요. 예. 예. 그러니까 되게 무섭단 말이죠. 어. 여기서 이제 어떤 심리학자들이 캐나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죠.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살짝 줬어요. 예.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어. 근데 그 전화번호를 준 조교들이 예. 남자일 경우에는 아주 예쁜 여자, 그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아주 잘생긴 남자. 말하자면 아주 젊고 잘생긴 이성이 예. 실험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줘요. 살짝 준 거지. 어. 그럼 나중에 다시 그 번호를 받은 그 피험자들이 몇 명이나 전화를 하나 봤더니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이 안 건너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용기가 있는 거지, 용기가. 아, 용기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다리를 건너는 동안 흥분했구나. 무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서 신체 반응이 심장 박동도 올라가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자율신경계 반응, 혈압도 올라가고. 어. 근데 사실은 신체 반응이란 측면에서는 무서운 걸 봤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을 때나 비슷해요. 네. 아. 그래서 다리를 건너는 그 무서운 자극을 가지고 자율신경계의 흥분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예. 막상 그 사람한테는 뭔가 로맨틱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이성을 딱 제시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시스템을 속여버렸어요. 그럼 바로 전화한다? 바로 전화하는 거죠. 야, 무서운 거하고 사랑하고 되게 비슷한가 보다. 신체 반응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맥락이 다르죠. 맥락이. 네. 다리 위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죠. 나 지금 무서워 죽겠네. 근데
앞에 예쁜 그 이성이 앉아 있으면 있으니까. 나 지금 저 세상에.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내 가슴이 더 평소보다 뛰고 그러니까. 그쵸.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 누굽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애는 우리 딸인데 이게 실제로 무섭다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그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쓰려고 야 무서운 표정 좀 지어봐 그랬더니 웃어요. 웃죠? 네. 근데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시죠. 우리가 뭐야? 데이트할 때 어디 주로 가는? 뭐 저런데 예, 저런 데 예. 가죠. 좀 가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러 가죠? 영화 중에 무슨 무서운 영화 영화 보죠? 보러 무서운 영화 보러 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해킹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롤러코스터 타면 자율신경의 반응이 흥분 반응이 극도로 올라가죠. 예. 근데 그 순간에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그 무의식이 무의식이 뭐 이건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무의식이 나 왜 이렇게 흥분했지? 옆을 보니까 사람 여자친구 혹은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얘 때문이네.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의 묘약인 거죠. 이야 진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무의식을 속인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의식이 작동하는 사랑과 방식 모르면서 공포는 뭐가 좀 그 반응이 비슷한가 보다. 신체 반응은 비슷해요? 거죠. 비슷한 거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공포였어. 채팅창에서 편안한 삶님이 예. 네. 그래서 와이프가 가끔씩 무서운가 보다. 그러니까 약간 원래 사랑과 공포는 공통점이 있네요. 와. 아내로부터 느끼는 감정이 공포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었군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도 보람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야, 네. 아주 심리가 참 재치 있는. 네. 예. 야. 그래서 무의식 사람은 생각보다는 무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네요. 그런 것 다양한 사례들이 많죠. 최근에도 뭐 읽은 것 중에 친구들이랑 해변에서 놀다가 너무 더워서 맥주를 좀 시원한 맥주를 여기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야, 호텔에서 배달시킬까? 라고 할 때 얼마면 너 배달시킬 거야? 좀 비쌀 건데? 그랬더니 그럼 너 적어봐 나한테. 그랬더니 $8를 적어냈는데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야 저기 저 호텔 앞에 저 니어가가 있는데 거기에 시원한 맥주 팔아. 똑같은 맥주야. 뭐 우리 시킬까? 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면 배달할까? 8달러는 절대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4 적더라는 거죠. 똑같은 맥주고 배달. 나를 똑같이 만족시키는 거고 내 주머니 사정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호텔에서 오는 맥주는 비싸다고 괜찮고. 비싸더라도 난 먹을래라는 거고 똑같은 맥주인데 노점상이 파는 건 호텔보다는 싸야지 어딜 똑같이 바가지를 씌우려고 해. 그 정도 너무 비싸게 부르면 나는 안 먹어 노점상 맥주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비합리적인. 음료 말씀을 하시니까 음료랑 관련된 또 그런 비슷한 연구 하나 있는데 이게 존 바라고 하는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런 실험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 실험 중에 일부는 나중에 조금 그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유명한 연구 중에 이제 피험자들을 불러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불러놓고 예. 잠깐 실험하러 오기 전에 거기도 이제 조교가 가짜로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조교가 음료를 들고 있는데 그 실험하러 온 사람 보고 피험자 보고 잠깐만 음료 좀 잠깐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게 했고 하나는 차가운 음료를 들고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음료를 들어서 손의 온도가 따뜻해진 그렇지. 거죠. 차가워지거나. 그랬더니 나중에 실험할 때 그 피험자들이 그 실험한 실험자를 평가할 때 따뜻한 음료를 든 사람은 굉장히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차가운 음료, 자기 손에 있는 온도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게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오빠들이 그래서 주머니 사정 빈약해도 그렇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오빠들이 참 그래서 진짜 거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야 사람이.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두 분하고 악수할 때 일부러 손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악수했어요. 왠지 오늘 제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비슷한 연구지만 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잠깐의 터치만으로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네. 예를 잘 들어서 지냈어. 네, 뭐 네. 이렇게 안 대표 그렇죠. 그거 되게 잘합니다.
두 분은 이미 서로 만질 만큼 만지셔가지고 아니 저한테가 더 이상 아니라 효과가 안 나올 것 같은. 저 처음 보는 사람 만지는 거 되게 잘해. 아, 그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한 연구, 프랑스인가 어디서 한 연구인데 실제로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손님을 잠깐씩 이렇게 터치하는 그러니까 거. 그 손님.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잠깐 터치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팁을 받는 거를 해봤더니 아주 유의미하게 팁의 양이 늘어나더라는 연구가 있어요. 사람 그래서 별거 뭐- 아닌 거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해.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은 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미묘한 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한 약한 존재다라는 존재네. 거를 좀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살면 야, 어떨까? 오늘은 무의식에 대해서 재밌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